아내를 미행했는데 아내가 매일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밝혀낸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숨겨진 비밀입니다. 골프장이 아니에요.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추적이 얼마나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낼 줄은 당사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주일에 3-4번, 매번 몇 시간씩. 아내가 뭘 하는 걸까요? 정말 골프만 배우러 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소개할 사연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이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충격적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륜탐정입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수백 가지의 사건을 맡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특이합니다. 의뢰인은 한 명의 남편이었습니다. 직업은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아내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매일 골프를 배우러 간다고 해서 미행을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미행하기까지 얼마나 의심했을까요? 당신도 느껴질 겁니다. 그 절박함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골프장에 가는 줄 알았어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일정하게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자주 가니까. 일반적으로 골프는 취미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직업처럼 다녔다고 하네요.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남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라는 곳을 아세요? 저는 이미 많은 사건에서 이곳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실제 골프장이 아니라 실내에서 화면을 보면서 치는 곳이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치 당구장처럼 스크린 골프장은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내가 가는 곳도 그런 곳이었어요. 남편은 쫓아가면서 처음 느꼈던 감정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골프 동호회 정도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자 강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경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정말 잘생겼어요. 의뢰인의 설명에 저도 이미 감을 잡았습니다. 이건 골프 수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영 선수 출신이었대요. 그리고 골프 자격증까지 따서 지금 레슨을 하고 있대요. 이런 프로필이 있으면 당연히 여성 고객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한 가지 더 이야기했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기혼 여성들도 계속 온다는 거였어요. 항상 같은 얼굴들이 계속 온다고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신호들이 보였어요. 의뢰인이 관찰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내가 갈 때마다 옷을 특별하게 입어요. 단순한 운동복이 아니라 뭔가 신경 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유명 브랜드 운동복이었대요. 평소에는 절대 안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요. 이건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골프만 배우러 간다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이상했던 건 남편이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길었어요. 보통 레슨은 1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2시간, 3시간씩 있었다고 해요. 그 시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의뢰인의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나올 때 표정이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 피곤해 보이죠. 하지만 아내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뭔가 만족한 듯한, 아니 충만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신호가 있었어요. 아내가 나올 때 목과 팔뚝에 자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봤을 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어요. 남편분,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즉시 스크린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20년의 경력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골프장 문화를 모르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먼저 복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저는 파우치백을 들고 골프 복장을 갖춘 후 모자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골프 치러 온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스크린 골프장에 들어갔습니다. 첫 인상부터 다채로웠어요. 카운터에는 젊은 여성들부터 50대 여성들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강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6명에서 7명 정도? 모두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모두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여성만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뭘까요?
그 강사가 나타났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의뢰인의 설명이 과장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성들에게 말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저도 그걸 관찰했습니다. 누구에게는 친절하게, 누구에게는 특별하게, 차별적이었다는 거죠. 특정 여성들에게는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 중에 의뢰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 강사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움직임이 너무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행동을 연습해서 나오는 것처럼 골프 자세를 가르치면서 여성의 팔을 잡을 때 다른 손으로 등을 만져요. 필요 이상으로 길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반응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여성이 더 반응하는지, 그 중에서 더 자주 오는 여성들을 선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사해보니 그 강사는 정말로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1주차에는 모든 여성을 평등하게 대한대요. 2주차부터는 특정 여성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들이 계속 올 만한 여성들을 선택하는 거죠. 나이가 40대 이상이면서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어색해 보이는 여성들. 3주차부터는 개별 레슨을 제안합니다.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리겠다면서 의뢰인은 숨어서 자신의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단체 레슨에만 참여했어요. 하지만 4주차부터 그 강사가 아내에게 개별 레슨을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사가 계속 권유했어요. 당신은 다른 분들보다 센스가 있으시다고, 당신이라면 조금 더 집중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내는 결국 개별 레슨을 신청했어요. 그 다음부터 상황은 변했습니다. 개별 레슨 중에 벌어지는 일들을 의뢰인이 목격했거든요. 강사가 아내의 등에 손을 얹고 자세를 잡아줬어요. 그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강사의 손이 아내의 어깨로 올라왔어요. 목에 닿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강사의 손을 더 받아들이려는 듯이. 레슨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점점 노골적이 되었어요. 강사가 아내의 팔을 잡고 자신의 팔과 맞춘다고 했어요.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건 팔뚝끼리 닿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강사의 다른 손은 아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의뢰인이 본 그 장면에서 더 이상 이건 레슨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가 나올 때마다 입술이 부었어요. 마치 키스를 한 것처럼. 그리고 목에는 빨간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심장이 철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강사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여성들의 경우 여전히 레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경우는 달랐어요. 강사가 아내와 함께 방의 맨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카메라에 잘 안 보이는 지점이었어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다 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소리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내의 신음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강사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의뢰인이 그것을 들었을 때 남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아내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여성들도 관찰했어요. 한 명의 50대의 여성은 매주 3번씩 왔어요. 처음에는 단체 레슨에만 참여했지만 이제는 개별 레슨에만 왔습니다. 그 여성이 방을 나올 때 옷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골프 레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의 여성은 더 대담했어요. 강사와 함께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1시간 반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화장을 다시 손본 채로. 또 다른 여성은 핸드폰으로 강사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추억을 남기려는 듯이. 이 강사는 정말로 체계적이었어요. 여성들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첫째,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는 여성들. 둘째, 남편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여성들. 셋째, 경제적 독립심이 있는 여성들. 각 카테고리마다 다른 전략을 사용했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여성들에게는 자신이 그 여성의 유일한 위로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여성들에게는 남편이 하지 못하는 관심을 줬어요. 경제적 독립심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척 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강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또 어떤 여성은 자신의 물건을 강사에게 사줬습니다. 의뢰인이 저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제 아내가 저 남자와 내 눈이 제대로 본 건가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사의 신원을 조사해보니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는 한 명의 강사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였어요. 정확하게는 같은 집단에 속한 몇 명의 남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이돌처럼 만들어진 비슷한 얼굴, 비슷한 몸무게와 체격, 비슷한 옷 스타일. 여성들은 여러 명의 강사들을 초이스해서 고르고 있었어요. 마치 호스트바에 간 것처럼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그건 순수한 불륜이었어요. 돈을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 순전히 여성들과의 육체적 관계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수컷 꽃뱀처럼 여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몸을 원하는 남자 꽃뱀들이었던 거예요. 왜 이 강사들은 스크린 골프장을 택했을까요? 그들이 저에게 말한 건 매우 단순했어요. 여기 오는 여성들은 외로워요. 남편으로부터 버려진 기분을 느껴요. 누군가 자신을 특별하게 봐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쉽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쉬웠어요. 자신들이 관심을 주기만 하면 여성들이 자신들을 향해 몰려들었거든요. 특히 40대 이상의 기혼 여성들이 그랬대요.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 강사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용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제대로 봐주지 않는 게 미스터리예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했을 때 아내가 한 말은 이랬어요. 처음엔 정말 골프를 배우려고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강사가 자신을 봐주니까 남편은 자신을 거의 보지 않아줘요.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휴대폰을 본다고 했어요. 자신한테는 거의 말도 안 걸어줘요. 당신이 뭘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강사는 달랐대요. 자신의 말을 경청해줬어요. 자신을 봐줬어요.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해줬어요. 아내는 울면서 얘기했어요. 남편 앞에선 자신이 유령처럼 느껴진다고. 하지만 그 강사 앞에선 자신이 존재했대요. 아내는 계속 그 강사를 찾아갔어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정해진 시간에. 남편은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아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남편은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내가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동시에 분노도 느꼈대요. 왜 아내는 자신과 대화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택했냐고. 그 강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의뢰인은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저는 6개월 동안 아내를 관찰했어요. 그 기간 동안 아내와 강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뭔가 감정적인 것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내가 강사를 만난 후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를 설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동시에 슬픔도 있었어요. 자신의 남편은 자신을 그렇게 보지 못했거든요. 의뢰인의 아내만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여성들의 남편들도 만났습니다. 한 명의 남편은 아내가 스크린 골프장을 다니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전에는 침대에 먼저 누워있던 아내가 이제는 화장을 하고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남편 몰래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 감정이 이해가 갔거든요. 아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의뢰인은 결국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내는 정말로 그 강사를 원하는 건가요? 아내가 한 대답은 이랬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만 나는 나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떠나 보낼 결심을 했대요.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랑의 형태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생각에 저는 아내를 놔줘야 할까요? 아니면 붙잡아야 할까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뭘까요? 이건 불륜일까요?
아니면 구원일까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택한 건 죄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놔준 건 포기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강사는 아기를 가지고 아내를 유혹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아내의 외로움을 채워준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일주일에 3번 이상 같은 장소에 간다면? 당신의 아내가 옷과 화장을 신경 써서 간다면? 당신의 아내가 돌아올 때 목에 자국이 있다면? 당신의 아내가 집에서 거울을 자주 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누군가 다른 남자의 팔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당신이 아내를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봤나요? 당신이 아내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그녀가 아름답다고 했나요? 당신이 아내의 하루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남편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공간을 채우려고. 그리고 많은 아내들이 그 공간을 찾아 거기로 계속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여성들이 들어갑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는 여전히 잘생긴 강사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을 반기는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남편들을 모르고 있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니까요. 당신의 아내도 혹시 거기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어쩌면 행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현대 대한민국의 불륜의 현실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벌어지는 숨겨진 사랑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 잘 보내기 도도일과였습니다.